자, 최근에 홍준표 의원이 이재명을 향해서 엄청나게 융단 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맹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 지방선거 때 위장평화 쇼에 가려져서 졌지만 형수에게 한 쌍욕, 어느 여배우와의 무상연애는 지금 이재명이 밀고 있는 게 무상대출, 기본소득, 기본 아파트 이런 걸 밀고 있는데, 그런 이재명은 무상연애를 한 양아치 같은 행동을 하던 사람이었다. 형수에게 한 쌍욕, 어느 여배우와의 무상연애는 양아치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최근 사회 문제화된 학폭처럼 이런 행동은 10년, 20년이 지나도 용서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학폭 이슈가 굉장히 커요. 최근에 뜨거운 감자인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이 학폭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하나로 묶어서 프레이밍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프레이밍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온갖 연예계와 체육계 이런 데서 학폭 이슈가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학폭 이슈와 이재명의 이미지를 융합시켜갖고 프레이밍을 하고 있어요. 아주 전략적인 발언이라고 봅니다. 앤드류 양의 보통 사람들의 전쟁이라는 책에 나오는 AI 시대 후에 실업자들이 만연하고 그래서 기본소득 제도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18세기 영국 산업혁명기에 실업을 우려해 러다이트 무브먼트, 기계를 때려부시는 운동을 일으킨 사건과 다를 바 없다. 지금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죠. 4차 산업시대가 오게 된다고 하면은 일자리가 다 사라질 거야. 그러니까 기본소득 제도가 필요해 라고 이재명이 우기고 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AI 시대가 오면 새로운 직종이 생기게 되고 인간은 더 적은 노동력을 투입해서 더 많은 생산력이 펼쳐지는 새로운 풍요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만에 하나 일자리가 없어지는 시대가 왔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때 기본소득을 해라. 지금부터 하지 말고. 그때도 늦지 않는다. 돈 쓰는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면 돼요. 실제로 그런 시대가 오면 그때부터 해도 돼요. 왜 근데 지금부터 하냐? 포퓰리즘 아닙니까, 이거? 내가 더불어 터진 당이라고 조롱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듯이 이 더불어 만진당 이런 말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것도 나름대로 점잖게 표현하려고 애를 쓴 것 같습니다. 내가 더불어 터진 당이라고 조롱하는 것이 상대 정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듯이 남의 당 이름으로 조롱하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도 모르는 비열한 행동입니다. 아주 뼈 때리는 팩트 폭행을 융단 폭격으로 퍼붓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지난 대선 때 경쟁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폐기 처분되었는데 아직 그대만 혼자 살려둔 것은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해서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 문재인 후보를 지난 당내 경선 때 그렇게 심하게 네거티브하고도 끝까지 살아남을 거라고 보십니까? 문재인이 네가 대통령 되는 걸 두고 보고 있겠냐? 여러분, 제가 이거 이틀 전에 방송에서 했던 얘기죠. 물론 홍준표 의원이 제 방송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메이커로 볼 거다. 여러분, 문재인 진영이 볼 때 이재명을 페이스메이커로 쓰기가 참 좋습니다. 이재명은. 만약에 친문인 사람을 페이스메이커로 내보내다가 뭔가 분위기 전환을 만들어내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똑같은 친문끼리는 방향성과 모든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친문 사람을 페이스메이커로 두다가 다른 친문을 내세우면서 이 사람을 치워버리고 이 사람을 대권주자로 만든다. 거나 아니면은 뭔가 친문에서 누군가를 한 명을 내세워서 이 사람을 아주 긴 시간 동안 오랫동안 대권주자로 만들어내게 된다고 하면은 아주 긴 시간 동안 이 사람에 대한 온갖 검증과 공격과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이 사람을 분석하고 뭐하고 할 거란 말이에요. 야권에서도, 국민들도, 언론들도. 요 시간을 치우고 가장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잘할 만한 사람으로 아마 이재명을 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재명은 친문과 색깔이 다르거든요.
이재명을 페이스메이커로 뛰게 뒀다가 나중에 지금 슬슬 그렇게 하고 있죠. 야, 이재명은 너무 심해. 포퓰리스트야. 이 사람은 너무 좀 심한 것 같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공격을 함으로써 지금 친문에 있는 핵심들이 마치 야, 이재명은 너무 심한 포퓰리스트고 우리는 온건한 사람들이야. 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도표를 향해서. 활용하기가 너무 좋아요. 이재명은. 그래서 살려둔 거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제가 이 방송을 한 다음날 홍준표 의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아, 그거 페이스메이커야. 지금 너는 꿈깨. 문재인이 너를 왜 살려놨겠어. 안희정도 보내버리고 박원순은 그냥 알아서 갖고 지난 당내 경선 때 같이 후보로 싸웠던 사람들 다 내쳤잖아. 근데 이재명 당신만 살려놨지. 왜? 온건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안희정을 살려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친문의 누군가가 안희정이 만약에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했다. 안희정을 밀어내고 친문의 누군가가 안희정을 대체하는 인원으로 교체가 되기는 굉장히 겹칩니다. 많은 것이 겹쳐요. 그러면 친문과는 전혀 색깔이 다른 사람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야지 나중에 이재명이 물러나고 자기 사람을 끌어올리기가 훨씬 모양이 좋고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이 페이스메이커 역할로 써먹기 딱 좋은 정치인이었다. 지금 프레임을 보면은 뭐 정세균, 뭐 인종석, 김경수, 뭐 이낙연 이런 사람들이 아우 너무 포퓰리즘 심해. 이재명은 우리가 하는 정도가 합리적인 거고 이재명은 너무 포퓰리스트야 라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그러면 민주당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 당내 경선은 다이나믹하고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내는 수준 높은 전당대회다. 참 국민의힘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2002년 1월 지지율 30%에 달하던 이인재 후보의 대세론을 당시 지지율 2%에 불과했던 노무현 후보가 대역전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이슈 화이팅 능력을 잘하고 새로운 인물을 끌어내서 스타로 만들기를 아주 잘한다. 민주당은.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1등이라고 너무 설쳐내지 말고 그만 자중하고 자신을 돌아보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이제 끌어내리기 위한 공작이 하나둘씩 들어서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는데 지금 이재명이 제대로 반박을 못하고 있어요. 정말 지금 타이밍이 좋은 게 홍준표 의원이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이재명을 공격했을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왜 하필 이 시기에 홍준표 의원이 이재명을 공격하기 시작했을까? 이러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최근에 친문에 있는 핵심 정치인들이 모조리 다 이재명을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홍준표 의원이 이재명을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이 일이 있기 전에 친문들이 이재명을 공격하기 전에 만약에 홍준표가 이재명을 공격했다 라고 하면은 이재명을 포함한 민주당과 민주당 세력들, 민주당 지지층의 공격을 거의 혼자 온몸으로 홍준표가 감당을 해야 됐을 겁니다. 만약에 더 일찍 홍준표가 이재명을 공격했다고 하면은 이재명 플러스 민주당 세력들의 공격을 무소속 홍준표 혼자서 감당했어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친문들이 친문 정치인들이 이재명을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어떻게 보면 곁들여서 숟가락 올리듯이 민주당 사람들이 이재명을 공격할 때 같이 공격을 하니까 홍준표를 공격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 홍준표를 공격하기가 좀 애매해. 그러면은 이재명을 실드 쳐주는 게 돼야 되거든요. 구도가. 그래서 지금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야, 이때다. 지금 내분이 일어났구나. 이재명을 정리하는 수순으로 가는구나. 라는 것을 딱 감을 잡고 이때다 싶어갖고 홍준표 의원이 공격을 하면서 여기에 올라타는. 그러면서 이재명을 비판하는 것에 속 시원해하는 우파 지지층도 끌어오고 민주당은 공격도 못하고
이럴걸요? 야, 이 타이밍에 홍준표가 치고 오네. 우리가 이재명을 손절하려고 하는데, 야, 이 타이밍에, 우리가 홍준표를 공격할 수 없는 이 타이밍에 딱 들어오네? 이렇게 해줄 겁니다.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은 당황하고 있을 거예요. 이때 만약에 이재명이 홍준표와 맞서 싸워요. 민주당 세력들이 이재명을 도와주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타이밍 기가 막힙니다. 근데 요것도 보이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요 전략이나 요런 타이밍이나 이런 것도 딱 정치판에 대한 뭔가 전략이 있고 센스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나 이 타이밍에 내가 이재명을 쳐갖고 나도 이익을 보고 이 분열도 좀 더 가속화시켜야지 라는 것도 뭔가 눈이 트였고 귀가 열려있고 해야지 이 전략도 쓸 수 있는 거지. 보세요. 다른 사람들 손 놓고 있잖아요. 타이밍도 못 잡아요. 지금 다른 대선 주자들은 이때다 싶어갖고 딱 들어와서 공격하니까 이재명이 지금 며칠 동안 찍소리도 못하고 있잖아요. 민주당도 누구 한 사람 나와갖고 홍준표 너 이재명 왜 공격해? 한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제가 사실 홍준표 의원이 이 타이밍에 딱 이재명 공격하는 거고 기가 막히다 정말. 그리고 나 며칠 지켜봤어요. 민주당이나 이재명이 제대로 된 반박을 못합니다. 맞서 싸우지 못합니다. 이재명을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정확한 메시지, 정확한 멘트로 공격을 합니다. 이때 만약에 민주당의 누군가가 홍준표와 맞서 싸우게 된다고 하면은 마치 이재명 편을 드는 것처럼 돼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멘트로 지금 친문 세력들이 이재명을 까는 게 포퓰리즘이잖아요. 포퓰리즘을 들고 오는 겁니다. 또 포퓰리즘 하지 마. 깔 수가 없죠. 까더라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이렇게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약간 이 스나이퍼 기질이 있는 거예요. 딱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아직은 내가 이재명 공격할 타이밍이 아니야. 좀 더 지켜보자. 때가 온다. 문재인이 이재명을 손절하려고 하는 때가 온다. 그때 내가 공격할 거다. 하고 조준만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쫙 내가 뭘 깔까 하고 있다가 오케이 지금이야. 딱 헤드샷을 날리는 겁니다.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